지식보물 창고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보는 정보,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아들 집에 얹혀 사는데 내가 무슨 재산이 있어요? 기초연금은 당연히 받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생각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서류 한 장만 제대로 냈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건 자녀 집에 사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소지, 주거 형태,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기준들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는 만큼 받고 모르면 놓칩니다. 핵심만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자녀랑 같은 주소지라는 이유만으로 탈락한 경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탈락했을까요? 자녀분 집에 살고 계시면 무료임차 소득이라는 항목이 생깁니다. 이게 소득으로 잡힙니다. 실제로 돈을 버신 게 아닌데도 소득이 있다고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이 무료임차 소득이 발생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자녀분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녀분과 같은 집에서 살고 계시지 않아도 무료임차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거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같은지만 봅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주말에만 오시거나 아예 다른 곳에서 사시는 경우에도 주소만 같으면 무료임차 소득이 잡힙니다. 이 무료임차 소득이 잡히면 얼마나 잡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짜리 집이라면 월 39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 하나 때문에 선정 기준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십니다. 아무 준비 없이 신청부터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랑 주소가 같다면 신청 전에 이 서류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용대차 확인서라는 서류를 무조건 같이 내야 합니다. 자녀분 집에 무료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안 내시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소는 자녀분 집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는 없으니까 정확한 계산이 안 됩니다. 결국 탈락 통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탈락 사유를 보셔도 소득인 정액 초과라고만 나옵니다. 무료임차 소득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했지? 라고만 생각하시고 재신청을 안 하시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자녀분 명의 집에 사신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매달 받으실 수 있는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흔히 하는 착각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우리 아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나는 기초연금 못 받겠지. 이건 틀렸습니다. 자녀분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연금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봅니다. 자녀분이 연봉이 1억이든 10억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녀분 명의 재산이 100억이 있어도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기초연금 심사할 때 자녀분 통장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자녀분 소득 신고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자녀와 같이 살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녀분과 동거하신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집에서 사시든 따로 사시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동거 여부는 기초연금 심사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분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단 그 집이 자녀분 명의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앞서 말씀드린 무료임차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거 여부와 무료임차 소득 발생 여부는 별개입니다. 무작정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사니까 기초연금은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사는 거 자체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우리 아들 집이 시세로 10억인데 그럼 10억으로 계산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틀렸습니다. 시세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정부에서 정한 공시가격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시세와는 다릅니다. 대부분 시세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7억이나 8억일 수 있습니다. 지역과 아파트에 따라 다릅니다. 무료임차 소득을 계산할 때는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지를 봅니다. 시세가 10억이어도 시가표준액이 5억 9천이면 무료임차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알려드립니다. 절대 혼자서 아들 집이 비싸서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시세 10억짜리 집이라도 시가표준액 6억 미만이라 무료임차 소득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자녀 소득, 재산과는 무관하고 자녀와의 동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같이 살더라도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어 6억 미만이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착각들을 풀고 나서도 실제 신청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실수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씨는 1961년 3월생이십니다. 2025년 3월에 만 65세가 되셨습니다. 김순자 씨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4월 중순쯤 주민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청하신 날이 4월이셔서 4월분부터 지급됩니다.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제야 알게 되셨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한 달 늦게 신청하셨다는 이유만으로 34만 원을 못 받으신 겁니다. 그럼 언제 신청하셔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생이시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십니다. 2월에 신청하시면 3월분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생일 속한 달 바로 전달에 꼭 미리 신청하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십니다.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생일 전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일 전달에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3월생이 4월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5월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이런 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나는 3월생이니까 3월 되면 신청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월에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서류 미비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심사 기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신청 시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분이 평생 쓰던 물건이나 사는 곳 때문에 연금이 날아가는 기가 막힌 상황들이에요. 첫 번째는 낡은 차 한 대 때문에 4천만 원이 날아가는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기범 어르신은 10년 넘게 탄 낡은 대형 세단 한 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몇백만 원밖에 안 할 낡은 차였는데 그런데 이 차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셨어요. 왜일까요? 바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은 그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차량 가격 100%를 매달 버는 월 소득으로 계산해버리는 무시무시한 규정 때문입니다. 이 어르신은 이 차가 무슨 돈을 벌어다 주나 그냥 병원 갈 때 타는 건데 라고 항의하셨지만 돌아온 대답은 배기량이 3000cc를 넘으면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중고차 값은 500만 원인데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매달 500만 원을 버는 재벌로 보고 연금을 단 1원도 안 준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어르신은 차를 팔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셨고 이 규정 하나 몰라서 10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4천만 원을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차는 이미 10년 된 고물인데 서류상으로는 최고급 자산으로 분류된 겁니다. 더 억울한 건 배기량만 2,900cc였어도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연 4.17% 환산율만 적용받았을 텐데 딱 100cc 차이로 천지 차이가 난다는 점이에요. 미리 알고 대비하셨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갔다가 연금이 끊긴 사례입니다. 이제 은퇴도 했으니 서울 복잡한 곳 떠나서 한적한 시골로 가자며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하신 부부 이야기입니다. 집값은 서울보다 훨씬 싼 곳으로 갔는데 이사 가자마자 연금이 뚝 끊겼어요. 이유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차이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는 재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주지만 시골로 가면 그 공제 금액이 7,250만 원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박 어르신 부부는 서울에서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에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주택을 사셨는데 서울에 살 때는 3억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서 재산이 1억 6,500만 원으로 계산됐고 연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골로 이사 가니까 2억에서 7,250만 원만 빼서 재산이 1억 2,750만 원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다른 금융자산까지 합치니까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결국 서울에 살 때는 서류상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시골로 이사 가는 순간 갑자기 서류상 부자가 되어버렸고 건강 챙기려다 노후 자금만 잃게 된 황당하고 억울한 경우예요. 집값도 더 싼 곳으로 갔는데 왜 연금이 끊기냐고 항의하셨지만 담당 공무원은 지역마다 공제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거든요. 세 번째는 주식 배당금 때문에 연금을 날린 사례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면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배당 좋은 주식 몇 개 사서 배당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인천에 사시는 정필승 어르신은 통장에 5천만 원을 넣어두시고 나머지 3천만 원으로 배당주를 사셨는데 연 배당률이 5%였으니까 1년에 15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12만 5천 원의 배당금을 받으셨어요. 나는 주식을 팔지도 않고 그냥 배당금만 받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지만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배당소득도 포함됩니다. 정 어르신은 배당금 12만 5천 원의 통장 예금이자까지 합쳐지니까 월 금융소득이 약 15만 원으로 계산됐고 여기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더해지니까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버린 겁니다.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닌데 배당금 몇 푼 받는다고 연금을 못 받게 하냐고 항의하셨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답했어요. 어르신, 주식 평가액도 재산으로 잡히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결국 정 어르신은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배당금이 적은 주식으로 바꿔야 했는데 노후 대비하려고 배당주 산 건데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줄 몰랐다며 후회하셨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예금 이자는 요즘 연 2%도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배당주는 연 6%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금융소득이 훨씬 크게 잡힌다는 점이에요. 이제부터는 나라에서 이미 만들어둔 3가지 특급 도움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산기 두드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 계산기인데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점쳐볼 수 있어요. 메인 화면에서 모의 계산 메뉴를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본인의 재산, 소득, 차량 등을 입력하면 1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전화 상담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전문 상담원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듣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는데 제가 이런저런 재산이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전화상으로도 어느 정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굳이 먼 길 가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이면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니까 1355번 꼭 기억하시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니까 편한 시간에 전화하세요. 세 번째는 꼭 신청하셔야 할 수급희망자 사후관리 서비스인데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만약 이번에 신청했다가 아깝게 떨어졌더라도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생겼을 때 어르신, 이제 기준이 바뀌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화로도 가능하니까 1355번으로 전화해서 수급희망자 사후관리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초연금 받는 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놓치지 말고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금만 받고 끝이 아니라 여기에 보너스가 더 있거든요. 바로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기초연금은 압류금지 대상이라서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은 그 어떤 빚쟁이도 그 어떤 은행도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계비를 국가가 법으로 지켜주는 방패막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무료로 개설 가능하고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10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택연금과 꼭 비교해 보셔야 하는데 나는 기초연금도 받고 싶은데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건데 주택연금을 받으면 내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초연금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따져봐야 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에 따르면 주택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인정되는데 다만 주택가격에서 기본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잘만 활용하면 노후 자금이 2배로 든든해질 수 있거든요. 주택연금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집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셋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혹시 자녀의 건강보험 밑으로 들어가 있던 내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지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데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소득과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연금 조금 더 받으려다 건강보험료로 더 큰 돈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제가 기초연금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되나요? 라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시면 통신비 감면과 에너지 바우처 혜택도 함께 묶어서 신청하세요.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매달 나가는 핸드폰 요금을 SKT, KT, LGU 플러스 등 통신사에서 월 최대 1만 1천원까지 깎아줍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은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로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일석삼조인데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주민센터 간 김에 기초연금 신청하면서 통신비 감면하고 에너지 바우처도 다 같이 해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다 처리해주니까 별도로 서류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 안 챙기시면 매년 수십만 원씩 손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고
이 나라를 위해 살아오신 대가로 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자식 눈치 보실 필요도 없고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하는 죄책감 가지실 필요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땀 흘려 일하고 세금 내서 이 나라를 만드셨으니까 이제는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게 맞고 그게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당당하게 받으시고 그 돈으로 건강도 챙기시고 하고 싶은 것도 하시면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든든하게 채워줄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지식보물 창고였습니다.